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 FOMC를 앞두고 조금은 선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꾸준히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밤에 나타났던 상승에 약간의 경계감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빅 이벤트를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과 관련된 진단들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여전히 방향성 없이 경계감 속에서 혼조세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나란히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를 그려낸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파월 의장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을까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지나치게 매파적일 경우에는 물론 시장에 잠깐 충격이 오기는 하겠지만 백악관이 파월 의장 교체를 발표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FOMC 금리 결정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파월 의장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결과와 관련된 얘기 내일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나타났었던 상승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된 얘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약간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밤 사이에 우리 시장 전반에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비트코인이 단 2시간 만에 9만 달러에서 9만 4천 달러까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더리움은 10%가량의 상승세를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FOMC를 하루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앞서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요즘 저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나누는 얘기가 있죠. 결국 내년의 금리 인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조금 나타난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즉각적으로 논할 게 아니라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 열어두면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파월 의장이 그래도 우려를 조금 씻어내고 우리 시장에 산타가 되어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오늘 새벽에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유입된 저가 매수세로 그래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발표된 JP모건의 보고서 내용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P모건은요,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17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금리 전망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주식시장이 주춤할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에 주식시장이 관세 우려로 급락했을 때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로 투자자들이 자금을 옮겼던 바가 있죠.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JP모건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그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스트래티지가 꼽히고도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의 매도 사인을 보내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년 1월에 이 MSCI 지수에 잔류하게 되는지 스트래티지의 관점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예측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도 밤 사이에 나타난 급등으로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한 코인들 그리고 대다수의 코인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93%, 2% 가깝게 상승하면서 현재는 9만 2천 달러 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밤 사이에는 9만 4천 달러까지도 뚫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아쉬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5% 넘게 6% 가깝게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는 3,321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도 1% 넘게 오르고 있고 솔라나도 3% 넘게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 코인 어제 우리가 이슈로도 짚어봤었는데 오늘 상승세 이어가면서 7% 넘는 상승률 기록하는 중입니다. 밈코인단에서도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할 것 없이 저마다의 상승률 가지고 힘있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지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내일 새벽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실시간 대응 전략도 굉장히 중요해진 만큼 전문가님의 전략들 이 안에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월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너무 시장이 행보세가 길어지면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기준점으로 이런 포트폴리오 잡으실 때 잡아야 될지 오늘 방송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 급등 시세가 나타나기는 했어도 여태까지 보여왔던 그런 오락가락하는 모습 때문에 약간은 조금 못 믿었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변수를 어떤 것들을 품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하나씩 짚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난 방송에서도 그래도 비트코인은 상승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문가님이 나오시기 바로 직전에 또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네, 전문가님 효과일까요? 뭐 한 번씩 제가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번 주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이제 숏스키즈, 초청산 물량을 없애기 위한 상승이다. 이 말 하자마자 그 이제 이틀 뒤에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올라가니까 이제 불장이다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이제 삭제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졸트 고용 보고서를 보면 이제 767만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 시장이 굉장히 이제 혼잡하다, 좀 위험하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무조건 진행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뭐 내년에 점도표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우리 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JP모건에서 17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내용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우리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전반에 상승이 나타나려면 우선적으로 금리 인하가 꼭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내년에도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계속해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들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위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도 받고 있고요. 밑에서는 그래도 또 지지도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언가의 틀에 갇힌 듯한 약간은 박스권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이 위로 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제가 뭐 당장 올라간다라는 기준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박스권을 만들고 있냐면 사실은 뭐 기관들, 고래 지갑들도 네. 겁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번 연말까지에 대한 FOMC랑 매크로적인 부분을 보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눈치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에 대한 베팅률이 커지면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레버리지 과열이 계속 생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네. 이제 뭐 떨어지면은 또 롱 이제 O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지면은 또 롱을 잡고 또 올라가면 숏 잡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선물 시장 때문에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물려 계시는 분들이 팔지 않는다는 거죠. 야, 이거 금리 인하 돼버리고 내년에 지금 금융권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팔아버리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예전부터 물려있는 홀더들이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다림 구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야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요 우리는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우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봤을 때 조금은 단단한 박스 안에 갇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들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약간은 과열되는 양상까지 이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조금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섣부르게 위로 향한다, 아래로 향한다 예측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충분히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 짚어주고 있으시니까요. 전문가님의 이런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눈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우리를 조금은 도와주지 않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는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은 조금 그래도 다시 유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 발목을 잡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호가창도 많이 얇아져 있는 부분이고 네.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이 크립토 시장에는 좀 자금줄이 말랐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온 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커플링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다. 우리 크립토 시장이 왜 상승이 나오지 않는지 네.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항상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었잖아요. 굉장히 특히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나스닥이 떨어지면서도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디커플링이 발생돼야지만 이 크립토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진행될 건데 계속 강세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눈치를 보고 있고 이 코인 시장이 지금은 좀 너무 재미없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지킨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크립토 시장이 출발점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뉴욕 증시 같이 한번 짚어봤었죠. 혼조세를 보였다, 약간은 주춤거린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 안에서 나스닥 지수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크립토 시장과 나스닥 지수가 커플링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징적인 매력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매력점을 다시 한번 찾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우리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일컫고 계시는 만큼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렇게 매크로적인 이슈들도 같이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도 더 심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알트 시즌이 오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비트코인은 그래도 제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 같은 모습인데 알트코인 단에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조금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달러 인덱스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알트코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들은 사실 너무 위험해요. 변동성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네. 달러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어차피 1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와 거의 이제 가격 대비가 비싼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도 사람들이 현금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테더사라든지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적인 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자금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알트 코인들이 아무래도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가장 안전 제일 모드,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장이 가장 안전하게 보고 있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세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줬다가 빠지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솔라나가 7%까지 급등을 했다가 빠졌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호가창이 얇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올랐다가 쉽게 빠지고 우리 단단해야지만 그걸 지키면서 상승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 만큼 빠지는 되돌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금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다 숨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다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트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고요. 현재는 겁이 나서 좀 더 추후적으로 우리가 시장상 보고 접근하자 이런 마인드로 우리 그 큰 손들이 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알트코인 시장과 관련해서도 무너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다만 조금은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고래들도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우리가 따라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약간은 조금 위태위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바로 금리 인하겠죠.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나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단단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휘청이는 시장 안에서도 뚝심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버티는 힘들 그리고 조금은 내려놓으려는 힘들이 어떻게 상충되고 있는지도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그래도 균형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같아요. 버티려는 자와 놓으려는 자가. 근데 여기에서 조금 균형이 살짝만 무너져도 어느 쪽으로 확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무조건 많은 분들이 코인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 우리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뭐 현물 종목을 사고 팔 때 그 기준점을 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자료를 들고 왔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코인 거래소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개인 지갑으로 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빠지려고 그런 게 아닌가가 아니고요. 버티기 위해서 개인 지갑으로 돈을 옮기는 겁니다. 그쵸. 반대로 말씀드려서 이제 다시 거래소로 자금이 유입되는 거는 팔기 위해서 유입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 기준점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 10배 가량 더 성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정리를 좀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OI라는 그런 이제 포지션 진입 얼마큼 포지션에 진입을 했냐라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OI라고 부르는 건데 이 OI가 많이 열려 있으면은 아무래도 한번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려서 OI가 천천히 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계단식 상승을 주고 있다. 이런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파생 상품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좀 OI 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 번 더 오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파생 상품 시장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 기사를 접하더라도 약간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걸 확실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이 지갑으로 자금을 이동했다라는 건 보유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거래소로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는
있다라는 건 팔기 위해서 이 안으로 물량을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슈를 통해서도 한두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려주고 있으시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얘기들 같이 한번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일단 지금 연말 그리고 FOMC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과연 지금이 진짜 변곡점일지는 물론 지나놓고 봐야 알겠지만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데 연말이 되면서 또 연초가 되면서 어떻게 좀 확 달라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 연말에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내년에 이제 점도표를 좀 봐야 됩니다. 조금 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기준점은 이제 75bp 정도가 떨어져야지만 좀 이제 우리 위험 자산 특히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항상 뭐 8월 발언이죠. 뭐 비둘기식인지 매파식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이 사람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이 뭐 항상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네. 타적인 발언을 많이 하던데 이건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볼 때 보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TF 수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금이 ETF라는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순유출보다 이제 순유입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큼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결제 약정 체결 이 패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우리 체크하시면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4개 정도 내용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리스크 관리는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그 지지선만 제가 말씀드리고 방송이 끝날 건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냥 계속적인 남이 따라가는 정보를 받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포인트들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FOMC 그리고 ETF 수급, 미결제 약정까지 살펴보자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라인들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차트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그래도 9만 달러 위에서는 움직임 잘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잘 지켜줘야 되는 라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어저께 상승이 나왔을 때 93K는 좀 지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또 무너지면 사실은 한 번 더 박스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박스권에 갇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좀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좀 불안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잠시만요. 보시면 우리가 4시간 봉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거의 3-4번째를 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했었으면 만약에 93K가 이제 프립존이 돼서 저항선이 지지가 되었더라면 전 충분히 96K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무너졌습니다. 네. 현재 굉장히 많이 무너진 거고 이런 패턴이 유지된다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밖에 안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승에서는 이제 93K, 93.4K를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하락 부근은 85K입니다. 85K 이 선인데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이 취임하면서부터 물량들이 다 정리가 될 거, 되돌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상승을 하려면 93K를 지지하고 96K를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85K가 무너지면 갑작스러운 이제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요한 가격 라인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